안녕하세요. 낭낭낭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해 실력 향상을 얻게 하는 시간 2024학년도 영덕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당식 A, B 주어져 있습니다. A 더하기 2B 당식의 연산 가장 기초적인 방법 지금 점검해 가는 거죠. A 주어진 식 쓰면 되겠고 2B에서 2배에서 쓰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6 수식을 좀 더하게 해주면 되겠죠. 2차 항 부분들은 사라지고 1차 항 부분들은 5x가 되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에서 상수항 부분을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5x 마이너스 4 1번이 바른 답이 되가는 내용. 동량끼리 계산된다, 내림차순으로 정리한다, 이렇게 다항식들의 가장 기본적인 항목 지켜가면서 연산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3차식을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를 구해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좀 골라달라고 되어 있죠. 자, 일단 x 플러스 2로 나누게 되면 0 되게 하는 값, 마이너스 2 이런 부분을 좀 쓰면 되겠고, 그 다음에 순서적으로 좀 쓰고요. 1 내리고 곱하기 해서 마이너스 2 쓰면 되겠고, 됐습니까? 계산해서 이제 마이너스 되려면 여기가 a 값이 1이 돼야 되겠죠. 플러스 2 써지면 되겠고, 계산 3 되겠고, 마이너스 6 써지고, 마이너스 10이 되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마이너스 4가 돼야 되겠죠? B값 이렇게 좀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A값 1, B값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C값 마이너스, 여기 좀 잘못됐죠? 마이너스 2, D값 2, 그 다음에 E값 마이너스 2 되는 내용. 조립제법, 우리가 이제 다항식 1차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를 구해가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학습 제대로 되는지 점검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3차 방정식이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했을 때 주어진 식을 좀 간단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x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 처리되겠고, x 마이너스 1에 x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돼서 이 2차 부분에서 이제 관계식들이 얻어지는 거죠. 물론 이제 오메가 세제곱 이런 부분 1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 이런 부분들 0 이렇게 돼가는 내용. 그 다음에 다양한 식들 이제 변형되는데 그때그때 이제 문제를 봐가면서 살펴가면서 풀면 되겠죠. 일단 주어진 식은 높은 차선 부분을 좀 없애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1을 좀 대입해서 마이너스 3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분의 4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요. 이때 이제 오메가 플러스 1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좀 이항시키니까 오메가 플러스 1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이렇게 좀 처리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여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 4 오메가 제곱분의 4 이렇게 처리돼서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분의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보기 없죠. 이건 이제 또 요 3차식을 이용해서 오메가 제곱으로 좀 나누게 되면 오메가가 되고 오메가 제곱분의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오메가 제곱분의 1이 이제 오메가입니다라고 좀 처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이너스 오메가 이렇게 처리되가는 내용 3번이 바른 답이 되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양한 단원들, 특히 2차 방정식의 근거계수의 관계, 고차 방정식, 등등등, 곱셈 공식, 또 이런 부분들, 연관된 단원이 많거든요. 그에 주어진 식에 따라서 좀 식을 좀 변해가면서 푼다, 이런 생각을 해가면서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만한 4번입니다. 함수 fx하고 gx가 주어져 있습니다. 두 그래프가 만나도록 하는 AB 사이의 관계에 물어봤죠. x제곱 2bx 플러스 1, 그 다음에 2ax, 2ab 이렇게 좀 갖다라고 좀 넣어야 되겠죠. 이 양식에서 정리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2배의 b-ax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1-2ab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된 2차 방정식 이론을 좀 이용하면 되겠죠. 자, 만나도록 한다라는 이야기는 주어진 2차 방정식이 근존재 이렇게 되는 거죠. 근존재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우리는 당연히 반별식을 이용해서 풀이를 좀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2배 됐으니까 4분의 1을 쓰면 되겠죠. b-a의 제곱 마이너스 그 다음에 가로 열고 1-2ab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a제곱 더하기 b제곱 처리가 되고 마이너스 2ab 플러스 2ab 소가 되죠. 빼기 1 된 부분들이 이제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답 4번이 됩니다 라고 답을 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2차 함수하고 직선하고의 관계 이렇게 됐으니까 연립방정식 풀이하는 것처럼 이제 y값을 같다 이렇게 처리해서 이항식시켜서 정리하게 되면 이제 2차 방정식 이론 근 존재하는 이런 개념으로 해서 처리해가면 된다는 사실. 큰 맥락을 좀 이해해가면서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상수 A1, A0부터 A10까지에 대해서 주어진 식, 그렇죠.
주어진 첫 수가 이제 10차까지 나오니까 계수가 쭉 있겠습니다. x에 대한 항등식이 됐을 때 단값을 계산해달라 이런 이야기. 이럴 때는 x에다가 좀 1을 이렇게 좀 대입을 하면 되죠. 1을 대입해주면 1 마이너스 2 플러스 0 좌변은 처리가 되겠고 우변이 이제 a0, a1, a2, a3 이렇게 모든 항의 개수들이 좀 전부 다 나온다는 얘기죠. 자, x 값에 이번에는 이제 마이너스를 좀 대입하게 되면 주어진 식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4의 5제곱 이런 형태가 되겠죠. a 빼기가 되겠다, 더하기 됐다가 빼기 됐다가 이런 형태로 써간다는 사실들을 기억해 가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주어진 식을 이제 차를 좀 구하면 되는 거죠. 차를 구하게 되면 마이너스 2의 10제곱 이렇게 처리될 텐데 차를 구하게 되면 이제 이게 지워지고 2배의 A1, A3, 아이고 A3 이렇게 홀수 부분들만 좀 나온다는 거죠. A9 이런 형태. 자, 문제에서 홀수 부분 좀 던지는 거니까 이렇게 좀 약간의 좀 아이디어가 필요한데 이런 아이디어를 좀 기억해가면서 학습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뭐 2를 좀 이렇게 나누는 거니까 마이너스 2의 9제곱 이런 형태로 얻어져 가는 거니까 1번이 바른 답입니다 라고 푸는 내용. 1 대입하게 되면 개수 쭉 전부 나오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나오는데 이제 부호가 바뀌고 그 다음에 차를 구하게 되면 홀수 부분 그 다음에 합을 구하게 되면 이제 짝수 부분이 되죠. 이런 사실들 평상시에 지금 이론 학습을 통해서 그러니까 항등식 이론일 때 이렇게 적당한 수치를 대입해서 효율적으로 개수들을 얻어내는 이런 과정들 연습을 좀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XY에 대한 방식이 주어졌습니다. 인수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8x 세제곱도 있고 그 다음 부분은 27y 세제곱 마이너스 27y 제곱 플러스 9y 마이너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요 앞에 부분들은 2x 전체 세제곱 이런 모양이 되어 있고 이 뒤 부분들도 3y 마이너스 1의 세제곱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곱셈공식 형태에 딱 맞아떨어져 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제곱 빼기 세제곱 이런 형태가 되어 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2x하고 빼기 3y 플러스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 다음에는 2x의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2x의 3y 마이너스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3y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런 형태로 해서 인수분해가 진행되어 갈 수가 있겠습니다. 2x 마이너스 3y 플러스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런 인수가 있나요? 2x 마이너스 3y 아이고 인수가 없네요. 그럼 뒤쪽 전개 부분인가 본데요. 4x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 전개해주면은 6xy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이제 9y제곱이 되겠죠. 9y제곱에 마이너스 6y 플러스 1 이런 형태의 값이 문제에 해당하는 그런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문제를 보게 되니까 마이너스 2x 9 4번이 좀 바른 답이 있겠네요. 되겠습니까? 4번이 바른 답이 되가는 내용. 주어진 부분들 일단 뭐 곱셈공식 우리가 학습이 잘 돼 있어서 세제곱 형태의 곱셈공식 모양들 이렇게 곱셈공식 모양들이 딱 완벽하게 된 거니까 공식을 이용한 뭐 인수분해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 다음도 세제곱 빼기 세제곱 이런 형태의 인수분해 확실하게 학습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만한 7번입니다. 2 곱하기 23의 세제곱 아이고 길게 좀 써져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뭐 수 연산과 관련된 것은 곱셈 공식의 활용식 뭐 이런 부분들 혹은 뭐 인수분해 이런 파트의 활용이라고 보면 되겠죠. 23 이런 부분이 공통적인 요소로 보이니까 이런 걸 좀 x 이런 형태로 좀 치환해서 조금 더 효율적인 식으로 살펴보는 게 보탬이 되겠습니다. 그럼 2x 세제곱 11x 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9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주어진 식점 인수분해를 통해서 좀 효율적으로 정리해 가야 되겠습니다. 2 마이너스 11, 12, 9 이렇게 처리됐을 때 9 인수 있으니까 3 이런 거 해보면 되겠죠. 2, 3은 6 마이너스 5에다가 마이너스 15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9에서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주어지는 부분 또 3이 또 되는 건가요? 2, 3은 6에 1 이렇게 처리되니까 3에서 처리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x-3의 제곱에다가 2x 플러스 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제 좀 정리하면 되겠죠. 자, 23에서 3을 빼는 거니까 20의 제곱이 되겠고 여기는 46에 더하기 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47이 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0제곱 곱하기 47 2번이 바른 답이 되겠죠. 자, 주어진 부분 이렇게 좀 불편한 부분들 이렇게 문자로 좀 치환해서 식을 좀 정리해가는 이런 부분들이 문제를 좀 효율적으로 접근해가는 방법이니까 이런 내용을 좀 참고해가지고 학습 진행해주면 되겠습니다. x에 대한 3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중근을 갖도록 한다라는 이야기 인수분해를 하면 되겠죠. 0, 그 다음에 2-5k, 5k-3 플러스 5k-5k 되는 거 보니까 뭐 1 이런 부분들을 해주면 되겠죠. 자,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3-5k 이렇게 처리해서 마이너스 5k 플러스 3 이렇게 처리되니까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x 마이너스 1에다가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 마이너스 5k 이렇게 처리됐는데 이게 이제 중근을 간다는 얘기죠. 중근 간다는 얘기는 이 뒤쪽 2차식에서 이렇게 1이라는 글을 좀 가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럼 2 더하기 3 마이너스 5k는 0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뭐 k 값이 1이 되게 되면 뭐 1이라는 좀 근을 가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들이 자체적으로 이제 중근을 갖는 방법이 있으니까 판별식 t 이용하면 1 마이너스 4배에 3 마이너스 5k 이렇게 처리해서 구해갈 수가 있겠죠.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20k 마이너스 12는 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k 값은 얼마나 됐습니까? 4, 5, 20, 4, 3, 12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그럼 5분의 3 이렇게 나오나요? 해서 결과를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12가 아니네요. 큰일 나겠습니다.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마이너스 11이 되죠. K값은 그러면 20분의 11입니다라고 풀이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와, 비를 좀 빠뜨렸네요. 그래서 이제 K값을 두 개를 얻었는데, 이런 K값들을 좀 열심히 좀 더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이야기. 20을 좀 더 더하게 하니까 뭐, 그럼 20분의 30일이 되는가요? 20분의 30일입니다라고 풀이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었습니까? 일단 주어진 부분 3차식 되어 있는데요. 뭐 중근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일단은 뭐 인수분해 할 수 있는 부분들 처리하겠고, 이때 이제 인수분해한 이 식을 보고 이제 우리가 문제를 해석해 가면 되죠. 중근 됐을 때 뒤쪽 식이 인수분해돼서 x-1이라는 근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고, D 자체에서 또 이렇게 애초에 이제 중근 갖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렇게 둘둘 좀 나눠서 풀어가는 거 꼼꼼하게 좀 처리해가면서 학습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복소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켤레 복소수 해가지고 9제곱 10제곱을 계산하라는 얘기네요. 일단은 z 부분들은 1 플러스 i분의 1 마이너스 i 되어 있는데 요거 연산을 좀 해줘야 되겠죠. 어떻게 될까요? 2분의 소거되고 마이너스 2i 이렇게 쳐야 되니까 마이너스 i가 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1 플러스 z 바 이런 형태. 그럼 이제 z 바라는 것은 i가 될 거니까 1 플러스 z 바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1 플러스 i 이런 내용이 되겠고, 이런 부분들은 뭐 9제곱 10제곱 해야 되는 건데 1 플러스 i의 제곱을 했을 때 이게 이제 2i 이렇게 되는 이런 좀 특징이 있죠. 이런 특징을 좀 이용해서 풀이를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1 플러스 z 바의 9제곱에다가 1 플러스 z 바의 10제곱 처리되는데 이게 이제 되겠죠. 9제곱 해주면 여기 이제 i 부분이 좀 규칙성이 있으니까 이때는 8제곱이 좀 규칙성이 있겠죠. 그러면 뭐 1 플러스 i 이렇게 해주고 8제곱을 2i의 4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는 2i의 5제곱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죠? 여기는 뭐 16에다가 2 4제곱 16에다가 i 4제곱이 1이 되죠. 그럼 1 플러스 i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는 32 i 5제곱이니까 뭐 i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16에다가 여기 16 더하기 32 i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는 뭐 얼마가 됐습니까? 48인가요? 그래서 처리할 수 있는 내용. 그래서 열심히 정리해서 다시 한번 또 a 더하기 b를 구한 거군요. 이렇게 처리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 뭐 32 더하기 30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64입니다라고 계산을 하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인 계산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습니까? 문제의 뭐 이렇게 규칙성 이해 부분들인데, 우리가 이제 복소수 주어지게 되면 유리화해서 깔끔하게 처리가는 부분들, 그 다음에 켤레 복소수의 이론들 좀 이렇게 좀 생각해 가면 되겠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이제 1 플러스 i의 거듭 제곱되는 부분은 제곱했을 때 2i가 되는 이런 부분들. 이때 이제 i가 이렇게 좀 낮아지는 거니까 요게 이제 내부마다 규칙으로는 되죠. 앞에만 이제 지수만 이제 숫자 좀 커져가면 되는 거니까 최대한 규칙성을 이렇게 좀 쉽게 처리할 수 있게 이끌어내서 풀어가는 것이 핵심이니까요. 이런 내용들을 참고해가지고 학습 진행해가면 좋겠습니다.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두근 알파 베타라고 하겠고, 이 방정식에 대해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부호가 다르면 서로 다른 두 식은 같습니까? 물어봤는데, 뭐 근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라면 당연히 판별식을 조사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처리되겠고, 이때 이제 ac 부호가 좀 다르다라고 했으니까요. 마이너스 값까지 포함하면 이제 이게 양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제곱 부분이 음수가 나올 일은 없으니까 전체적인 결과는 0보다 크다 이렇게 처리돼서 서로 다른 두 식은 맞습니다라고 답을 해가는 그런 내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x자리에 2x를 좀 대입했네요. 그니 좀 2알파 되냐 물어봤는데 2x 자체가 이제 알파가 되어야 우리가 이제 a알파 제곱 b알파 플러스 c 이게 이제 근되는 거니까 x를 좀 구하게 되게 되면 오히려 2분의 알파 이렇게 처리되겠죠. 2분의 알파 2분의 베타가 근되는 모양이니까 이건 역시 좀 잘못된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주어진 방정식의 두근의 합 이렇게 물어봤는데, 여기서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c분의 p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애초에 좀 만들어 놓은 식을 좀 이용하면 a분의 c 이런 부분이 있고 a분의 b 이런 부분들이죠. 요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맨 처음 주어진 식에서 두근의 a분의 c가 이제 두근의 곱이죠. 곱 이렇게 쳐야 되겠고 마이너스 a분의 b는 두근의 합 이런 모양이니까 이런 내용들 맞습니다라고 답을 해가는 내용. 디귿 맞습니다라고 처리해야겠고요. 디귿과 같은 경우는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 이런 부분들하고 c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a는 0 이 부분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원래 그냥 알파 베타 할 때 이렇게 계수가 좀 거꾸로 써있는 거죠. 써져 있을 때는 이거 이제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이게 이제 근이라는 사실들을 알고 있다면 이때 이제 두근의 합은 이렇게 좀 곧바로 이제 더하기해서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이렇게 처리해서 통분해서 답을 해가도 되는 거죠. 이런 이론 좀 담겨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론 공부가 어느 정도 되냐에 따라서 풀이법은 조금 이제 달라질 수 있는데 뭐 그렇다면은 뭐 이렇게 아주 어렵지 않다면 뭐 이론 공부를 조금 더 해서 변형된 식까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좀 갖춰가야 되겠습니다. 복소수 Z와 그 켤레 복소수에 대해서 주어진 정보가 있습니다. Z를 우리가 이제 A 플러스 B야 이런 형태가 처리되면 Z 더하기 Z 바를 하게 되면 이제 2A가 되는데 이게 이제 뭐 4 주어졌으니까 A 값이 2라는 연구가 되는 거죠. 그 다음 Z 곱하기 Z 바해주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인데 이게 이제 9가 되어 있고요. 그럼 B제곱이 5가 되는 거니까 B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이런 복소수를 Z1, Z2라고 하는데 그럼 Z1은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 두 배의 플러스 루트 5 이렇게 만들면 되나요? 이제 Z2는 두 배 마이너스 루트 5 이런 형태로 해서 Z2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되겠습니다. 복수수, 켤레복수 이런 얘기죠.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이것도 역수해야 되는데요. Z1분의 1 하게 되면 9분의 2 마이너스 루트 5i가 되겠고 Z2분의 1을 하게 되면 또 9분의 2 플러스 루트 5i 뭐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런 것도 뭐 제곱까지 해가지고 근으로라는 또 방정식을 만들어 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Z1의 분의 1의 제곱 더하기 Z2 분의 1의 제곱 이게 이제 이게 이제 두 분의 합이죠. 합되는 이런 내용인데 뭐 제곱하게 되면 81이 되겠고 이거 좀 제곱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제곱하게 되면은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4 루트 5y 이렇게 처리되겠고 뒤쪽은 마이너스 5 플러스 4 루트 5y 이렇게 처리돼서 이게 소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81분의 2입니다라는 결과를 얻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Z1분의 1에 요건 Z2분의 1에 제곱 곱하기 해서 제곱하기 하면 되겠죠. 그럼 두 식을 곱하기 해주면 이제 81이 되겠고 9가 되는 거예요. 9 이런 형태로 해서 또 제곱이니까 81분의 1입니다라고 해서 결과를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2차 방정식에 두근의 합 됐고 더하기 81분의 2x에다가 81분의 1 이런 형태로 해서 식을 써가면 되겠죠.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fx라고 한다라고 해서 2차 방정식을 좀 만들어 놓으면 되겠습니다. F1을 구하라고 했는데 1 더하기 81분의 2 더하면 이제 3이죠. 3 이렇게 쳐야 되니까 이건 또 약분돼서 27 이렇게 치면 약분되는 거죠.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큰 틀은 27분의 28입니다라고 답을 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27분의 28 3번 반응답이 되겠죠. 뭐 그냥 복소수 a 플러스 bi 넣고요. 뭐 주어진 부분들 이제 켤레 복소수 켤레 복소수라는 개념을 좀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켤레 복소 합해서 그다음에 이제 두 개의 복소를 또 이제 켤레 복소수 곱하기 해서 얻은 정보 가지고 복소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는 거고 그 다음에는 뭐 역수해서 나온 결과들 이걸 또 근으로 해서 방정식을 만들어가는 건데 두근합, 두근곱 형태의 연산만 조금 진행하면 되는 거니까 자신감을 갖고 풀이 진행해가도 되겠습니다. x값의 범위가 주어져 있을 때 2차 방정식의 최소값 주어져 있습니다. 모든 항의 곱을 구하라 이런 얘기인데 최고차의 문자가 있다는 사실들을 좀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양이라고 하면 이제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 되겠고 음이라면 이제 반대로 되는 거니까 꼭지점의 x좌표는 우리가 마이너스 2a 분의 b 이런 형태의 규칙을 좀 이용해서 풀어가는 거니까 6a 분의 6에는 1 이렇게 쳐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제한 변역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는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주어진 부분의 최소값이라는데 이때는 뭐 a값이 뭐 꼭지점에서 최소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어진 식에 1을 좀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마이너스 3a에 마이너스 2a가 되겠군요. 2a 이런 형태 계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 결과가 마이너스 24다 이런 이야기. a 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24는 0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a 플러스 6a 마이너스 4 이렇게 쳐야 되는 건가요? 되겠습니까? 이렇게 처리돼서 a 값은 그러면 뭐 양수에서 풀었으니까요 4입니다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A 값이 음수가 되게 되면 이번에는 대칭축은 뭐 여전히 x는 1이 되겠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래프를 이렇게 풀어가야 되는데 대칭축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이제 최소값이 되겠죠. 마이너스 1을 열심히 대입해 가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3a 제곱이죠. 3a 6a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a 제곱에다가 10a가 되겠네요. 이 부분이 마이너스 24 a 제곱 마이너스 10a 마이너스 24는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a 마이너스 12 a 플러스 2가 되는 거예요. 2하고 24 곱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처리. 근데 이제 a 값이 음수가 돼 있으니까 이번엔 a 값이 마이너스 2입니다라고 결론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플러스 4 마이너스 2 이렇게 두 개의 결론 할 때 이제 곱을 하라겠네요. 그렇다면 정답은 마이너스 8입니다라고 답을 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대칭축 구해가는 부분들이 이제 문자로 돼 있지만 이제 깔끔하게 나오는 그런 형태고 제한 변역도 뭐 특별한 부분들이 없으니까 대신 이제 우리가 최고차에 문자가 있으니까 이게 양인지 음인지 그래프 모양이 달라지는 거니까요. 이런 내용 조금 이제 신경 써가지고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영독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x 플러스 y, xy 값 주어져 있을 때 와우 세제곱인데요. 세제곱 값을 계산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계산하기가 매우 불편하죠. 그래서 좀 아이디어를 낸 것 같습니다. 주어진 부분들 PQ 이렇게 됐을 때 P 더하기 Q 값 구하고 곱하기 구하고 그럼 이제 이게 P 세제곱 Q 세제곱 곱셈공식 활용해서 풀겠다 이런 뜻이죠. 알겠습니다.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주어진 식 값을 계산해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 뭐 그렇다면 나중에 사용될 거 있으니까 뭐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런 거 필요하겠죠. x제곱 더하기 y제곱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 미리 좀 구해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9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2, 3은 6이 되는가요? 계산해서 3 이렇게 좀 만들어 놓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제곱도 만들어 볼까요? 세제곱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x 플러스 y의 세제곱 마이너스 3xy의 x 플러스 y 이렇게 처리되겠죠. 3 세제곱 27에다가 3 곱하기 또 3인가요? 이거 0인데요. 세제곱하면 0 되는 이런 성질 아이고 특이한 성질이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 좀 적극적으로 좀 반영해가면서 풀이 진행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p 더하기 q 구하라고 했으니까 두 식을 좀 더하기지만 x제곱 y제곱 p 더하기 q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있겠고 그 다음엔 이게 좀 xy가 더하기 되어 있는 거죠. x 플러스 y 더하기 되어 있고 빼기 이런 형태로 해서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제곱한 결과가 3이고요. 더하기한 결과도 3이니까 이렇게 처리해서 2에 처리해서 4입니다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p 곱하기 q 이건 좀 살짝 좀 복잡해 보이죠. x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1에다가 y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이걸 좀 이제 곱하기 해야 되는데 전개도 잘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좀 곱하기 주면 이제 x y의 제곱이 있겠고 이렇게 곱하게 해주면 x 세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이제 마이너스 x 제곱이 있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할 때 y 세제곱 요 밑에 써야 되는 게 좋겠는데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y 제곱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처리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항들이 뭐가 있죠? 지금 xy 제곱, y 세제곱, y 마이너스 y 제곱, 그 다음에는 x 제곱, xy겠죠? 플러스 xy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1 곱하기 해가지고는 마이너스 y의 플러스 1 이런 부분들까지 해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항이 9개 나야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맞습니다. xy가 3이었으니까 9가 되겠고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은 0이 되겠고 이 부분들은 아까 계산을 해놨죠. 플러스 3 돼 있으니까 마이너스 3 처리해주면 되겠고 xy도 계산 결과 3이었죠. 그 다음에 요거는 빼기 x 더하기 y 3 처리해서 1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소거할 거 뭐 좀 소거해주면 되겠죠. 그럼 계산해주면 얼마인가요? 6에다가 7이 되는가요? 7입니다라고 계산해 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자, 이때 이제 우리가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들은 p 세제곱 더하기 q 세제곱 이렇게 된 거죠. q 세제곱 이렇게 처리된 부분들이니까 이런 부분은 뭐 다시 또 곱셈공식 활용 시 p 플러스 q의 세제곱 마이너스 3pq의 p 더하기 q 이런 형태로 해서 풀이를 좀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이게 4였으니까 64 처리해주면 되겠고 3배에 곱하기 한 결과 7 이렇게 처리되겠고 더하기 한 결과는 또 4가 되겠죠.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계산 뭐 어떻게 좀 잘 안 되나요? 4 공통에다가 16 마이너스 20 이렇게 계산하는 게 좋나요? 그럼 이제 마이너스 5에다가 계산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5에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20입니다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열심히 좀 구했습니다. 이때 나온 결과들을 모두 다 더하게달라 이런 이야기. P 더하기 Q가 4였고요. 그 다음에는 PQ 곱하기 한 결과가 아까 7이었죠. 7 이런 부분이 있었고 마지막 계산 결과가 마이너스 20 되겠죠. 마이너스 20 이런 부분들 이렇게 좀 전부 다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더하기 이렇게 처리해 준 거니까 마이너스 11인가요? 마이너스 9요. 마이너스 9입니다라고 답을 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주어진 부분들의 뭐 식의 특징이죠. 괄호 부분들이 거의 좀 약간의 유사성을 좀 갖고 있는 그런 형태들이니까 이렇게 B 더하기 Q, BQ 좀 구해서 전체적으로 또 뭐 세제곱 모양이니까 각각 구성들을 좀 구해가지고 곱셈구식 활용식을 이용해서 구했다. 좀 이 문제 뭐 답 구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렇게 좀 복잡한 형태의 연산할 때 이런 아이디어를 써서 풀 수 있다 이런 것도 좀 배운 그런 내용의 문제니까 문제 좀 잘 기억해가면서 학습 진행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0인 정사각형 ABCD가 있습니다. PR은 AC를 출발해서 1초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1초 그러면 T만큼씩 이렇게 움직이는가요? T만큼씩 이렇게 움직인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QS 이런 부분들은 2분의 1초의 속력으로 움직인다. 그럼 2분의 1T만큼 움직였다 이런가요? 2분의 1T 이렇게 알겠습니다. 네 점을 동시에 출발해서 10초 동안 움직일 때 넓이의 최대값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런 부분들은 뭐 전체에서 이렇게 좀 아닌 부분들을 이제 빼기를 해서 전체에서 빼서 구해가는 것이죠. 전체 자체가 한 변 길이가 10이었으니까 100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고 빼기 해가는 건데 이때 이제 여기 작은 삼각형 이렇게 넓이하고 이런 부분도 똑같은 거니까 이런 거 어떻게 했습니까? 곱하기 되니까 2분의 1 t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그냥 간단히 끝. 둘 합치면 또 이제 직사각형이 되는데요. 그 다음에 또 빼기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합치게 되면 이제 직사각형 형태가 되는 거죠. 10-2분의 1 t하고 10-t를 곱하기 한 부분을 빼서 처리하면 넓이식을 세워갈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1 t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t제곱 마이너스 t제곱 처리하면 되겠고 이렇게 주면 마이너스 5t 마이너스 10t 15t 이것도 마이너스니까 부호 바꾸면 되죠. 15t 이런 형태로 해서 처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10식 곱하기 한 부분들에 대해서 마이너스 100은 수고되는데요. 와 식이 좀 생각보다 깔끔하게 나오는데요. 이렇게 처리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참수 쪽 그려가면 되겠고 꼭지점의 t 값은 2분의 15 이렇게 되면서 최대가 되겠죠. 이제 2분의 15를 좀 이제 대입해가면 되는 내용. 그럼 4분의 15제곱 이런 형태니까 4분의 225 해서 4번이 바른 답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었습니까? 주어진 부분들 이렇게 지금 가운데 부분 넓이 구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전체 넓이에서 이렇게 좀 삼각형 넓이들이죠. 삼각형들 이렇게 해서 삼각형 넓이들을 빼서 넓이를 구해야겠다. 이런 좀 아이디어 좀 생각해 주면 되겠고요. 넓이를 뺄 때 삼각형 APS 부분하고 삼각형 QR, CRQ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합치게 되면 이제 직사각형이 돼가는 그런 모양들이니까 역시 조금 이렇게 관찰을 좀 잘하면 식이 수월하게 얻어져 가는 거니까 도형적인 특징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런 거 조금 살펴가면서 식세우는 연습을 해가면 더욱 좋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만한 15번입니다.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벳이라고 했을 때 주어진 관계가 있습니다. F알파에 2-알파, 5-베타 처리되어 있고 옆에 식 숫자인데 뭐 똑같은 패턴이니까 하나만 좀 뜻파악을 좀 정확히 잘 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알파를 대입했을 때 알파 계통으로 표현되어야 되는데 이 베타가 좀 문제가 되죠. 그렇다면 주어진 방정식에서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가 5, 두 근의 곱 2 이런 내용을 좀 이용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위쪽 게 좀 보이거든요. 이쪽 식에서 이제 5 베타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제 알파 처리되는 거니까 주어진 식은 2 알파의 알파 이런 식으로 해서 식을 좀 더 효율적으로 표현해서 살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2알파 마이너스 알파 제곱은 아직도 차수가 높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 또 주어진 식에서 2알파에다가 이거 x제곱 좀 이렇게 이항시키면 이제 마이너스 x제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5알파 플러스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차수를 좀 낮춰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은 2 마이너스 3알파 이렇게 처리해서 최종적으로 좀 어느 정도는 좀 깔끔하게 좀 정리가 됐죠. 되겠습니까? 베타 역시 또 마찬가지가 돼서 f 베타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2-3 베타 이런 형태로 해서 어느 정도는 좀 처리된 식의 관계식을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만족해 주는 게 2차 방정식이다라고 했는데 이런 2차식은요.
제곱차는 아직 모르니까 됐고, 뭐 알파 베타를 좀 뭐 대입해 가야 되는 거니까 대입하게 되면 이제 요 원래 있는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를 이용하면 되겠고, 대입했을 때 이런 모양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2 마이너스 3x 이런 형태라고 fx를 좀 상상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좀 끝난 것 같은데, 과정 자체 다시 한번 이렇게 베타 나온 부분들 해결, 역시 근과 계수 관계 이런 걸 통해서 해결해서 나왔고, 아직도 차수 높은 부분들이 보이니까 주어진 식을 이용해서 차수를 좀 낮춰야겠고, 똑같은 패턴 나온 걸 가지고 그걸 갖는 2차 방식 이렇게 나머지 정리 이론이 이때 좀 살짝 또 관여되는 거죠. 이렇게 좀 식을 만들어가는 부분들이 풀이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F0을 좀 열심히 구하게 되면은 2A가 되겠고 플러스 2 이렇게 쳐야 되겠죠. 이게 이제 4라고 했으니까요. A 값은 1입니다라고 해서 A 값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이제 두 군의 합을 구해라네요. 그럼 뭐 정리하면 되겠죠. fx를 좀 다시 정리해주면 a가 1이었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8x 플러스 4 이렇게 정리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이렇게 정리. 이때는 뭐 당연히 근거의 두 군의 합이니까 뭐 8입니다라고 풀이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주어진 식을 얼마나 좀 뜻파악을 잘 해서 fx를 좀 유도해 가느냐, 요 과정 자체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가는 거니까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 조금 까탈스럽지만 찬찬히 이제 메모해가면서 이해해가면서 풀이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x에 대한 1차식 x-m을 근으로 거주는 어이쿠 다항식 4차식이 주어졌네요.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모두 자연수다. 개수하고 세 당식의 구분이 있었네요. 4차식인데 알겠습니다. 일단 뭐 이게 인수를 갖는다고 했으니까요. 뭐 a, m인가요? 이렇게 좀 구하게 되면 m 4제곱인데 제곱이 공통이 있겠죠. m 제곱 빼기 170 더하기 n 이런 부분들이 0이다. 이런 부분들을 이끌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n 값은 m제곱에다가 170 마이너스 m제곱 이렇게 생겼다라고 좀 보면 되는 거죠. 이런 형태 생각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모두 정수로 이제 인수분해 된다라고 했는데 이건 뭐 주어진 식을 인수분해하는 형태를 좀 이용해서 개수도 찾고 최대도 찾고 좀 해야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x 4제곱 빼기 170 x 제곱 n 부분들은요 지금 이렇게 좀 정리한 게 있으니까 m제곱에 170 마이너스 m제곱 이렇게 좀 처리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m제곱에다가 어떻게 있습니까? 마이너스를 또 써야 되겠네요. 그러면 m제곱 빼기 170 이런 형태로 해서 인수분해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x제곱 빼기 m제곱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m제곱 빼기 170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그 부분들을 보면 이제 x 플러스 m, x 마이너스 m, x제곱 더하기 m제곱 빼기 170 이런 형태로 해서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우리 인수 두 개하고 이런 부분이 딱 있으니까 자, 문제에서 세 당식이 곱이란 이야기는 앞에 부분 이렇게 인수분해서 인수가 있으니까 뒤 부분들이 인수분해가 안 되는 그런 식으로 좀 돼 있어야 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최대값도 좀 해야 되는데요. 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들이 음수가 되게 되면 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뭐 최대값부터 구할까요? 그럼 뭐 조진식이 그러면 m 4제곱 m 마이너스 m 4제곱 플러스 170 m 제곱 이렇게 쳐야 되는데요. 이건 뭐 치환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좀 이제 뭐 m 제곱 값이 이 함수처럼 생각한 거죠. 제곱의 제곱이라는 형태로 해서 2분의 170 85 이런 형태가 되는가요? 근데 지금 m이 자연수라고 했잖아요. 자연수였는데 제곱이 제곱이 85는 안 되니까 요 근처에 있는 거 85 근처에 완전 제곱수 해주면 이제 81이 있겠죠. 그 다음에는 더 크면 이제 100이 있으니까 가장 가까운 거는 이제 81이 좀 더 가깝겠죠. 그래서 최대값을 좀 대입을 또 해야 되나요? 와우, 최대값을 Q라고 한다. Q는 그러면 주어진 식에다가 85를 좀, 아니, 81을 좀 대입해야 되죠. M제곱, 이걸 이용하면 되겠군요. 그럼 이제 81 M제곱, 그 다음 170에서 81을 좀 이렇게 빼면 되겠죠. 그러면 89 이렇게 처리해서 81 곱하기 89다. 이렇게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개수를 또 열심히 구해야 되네요. 그럼 이게 완전 조금 대충 눈치챘습니다. 170 근처에서 또 나중에 n제곱 이렇게 돼야 되는 거니까 찾기 해야 되겠는데요. 완전 제곱 1 되게 되면은 1 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게 좀 되는 거죠. 1 되게 되면 이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이게 169 돼서 그러니까 1
1제곱 169 요거 형태가 되면 안 되겠네요. 두 개가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m제곱 값이 1이 되거나 m제곱 값이 169 이렇게 처리가 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이게 x제곱 빼기 1, x제곱 마이너스 169 이렇게 돼서 인수분해가 되죠. 인수분해가 되면 항이 3개라는 부분이 안 되는 거고 4에다가 166 이거는 좀 아무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는 9에다가 161 문제가 없고 16에다가 그러면 20 빼는 거니까 154 이건 완전 제곱 아무 문제가 없죠. 그 다음에는 25 그러면은 145 이렇게 되는 거니까 또 문제가 없고 36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은 40 빼니까 134 이렇게 되니까 또 문제가 없고 49 이렇게 빼게 되면 121 이것도 문제가 되네요. 이거 완전 제곱수가 또 나오는 거니까 이런 부분 또 안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64에 그 다음에는 64에 106이 되죠. 또 문제가 없고. 그럼 요거 뭐 되게 되네요. m제곱은 49, 그 다음에 m제곱은 121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요거 좀 이제 빼면 되겠죠. 그 다음에는 뭐 81하고 100 이런 부분 문제가 없으니까 되겠죠. 이런 내용들. 개수를 좀 구하라고 했는데요. 이게 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니까 1부터 지금 이걸 넘어가는 건 안 되니까 원래는 13개가 있는 거죠. 13개가 있는데 이제 4개를 좀 빼는 거니까 빼기 4 이렇게 쳐야 되니까 9개의 부분들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P 값이 9란 얘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런 계산을 또 해달라. 그럼 요거를 9제곱, 그 80을 약분되거든요. 이제 정답은 그럼 이제 89입니다. 2번입니다라고 답을 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뜻 파악하고 그 내용을 이용해서 또 이제 이게 좀 차수가 좀 만만치 않아 가지고 낯선 건데 좀 설명 좀 이해되셨나요? 좀 정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어진 식 인수로 같습니다라고 해서 대입해서 mn 사이의 관계식 이끌어냈고요. 그 다음에 뭐 당장 뭐 n값 부분들이 이렇게 좀 m에 대한 4차식 같아 보이지만 치환하게 되면 이제 2차식 모양이니까 최대가 되는 부분들 대신 85가 아니라 자연수 이런 형태라서 이제 제곱한 부분이니까 81 이런 부분들 대입했을 때 최대값 구해가는 내용 그런 부분들 찾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인수가 3개라는 사실이 좀 매우 중요하죠. 정수 인수가 3개. 주어진 식 인수분해 했을 때 인수 2개는 확실하게 이제 나왔고 다음 부분은 이제 인수분해가 좀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안 되게 하는 부분들이니까 정수로 인수분해가 안 되게 무리수로 인수분해 되는 거니까 되는 부분들을 좀 빼야 되죠. 주어진 숫자 자체가 170을 넘으면 안 되는 거니까 13개, 13제곱이 169에서 13개 정도가 나오는 거고 그때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안 되는 부분 4개를 빼서 9개가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갈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좀 낯설은 형태의 질문들 시기 좀 낯설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 자체가 좀 약간 뜻 파악하고 연결이 돼가는 부분들이 애로사항이 좀 있는 거니까 제가 설명드린 내용 역시 참고해가지고 학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논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최고창의 개수가 1인 3차식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나다가 먼저 눈에 들어오는데요. 이렇게 똑같은 형태들을 대입해주면 나눠 떨어지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이 x-3, x 플러스 3 요거 인수로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그걸 이용해서 x-3, x 플러스 3 나머지 차수 하나 이렇게 좀 더 써주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더하기 18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대입했을 때 요게 이제 눈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이항시켜서 18입니다. 나머지가 이런 형태로 좀 써가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F형 부분이 있으니까요. F형 이런 거 좀 이용하면 되겠죠. 0 대입해주면 마3 뿌3 그다음에 여기가 A가 있으니까 9 마이너스 9A가 되겠죠. 플러스 18은 0입니다라고 처리됐으니까 A 값이 2입니다라고 해서 fx를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fx가 이제 완성이 되겠죠. 이렇게 x-3, x 플러스 3, x 플러스 2 플러스 18입니다라고 fx 완성할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주어진 식으로 좀 나눠야 되는데 요거 그러면 정보가 필요하죠. 이게 또 인수분해가 x-1, x-2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아이고 잔산수들을 많이 해야 되네요. f1 이렇게 구하게 되면 마이너스 2, 1 대입했으니까 얼마인가 요 4에다가 1 대입했으니까 3에다가 더하기 18 이렇게 쳐야 되겠죠. 마이너스 24에다가 플러스 18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6 이런 정보가 얻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엔 F2도 정보가 필요해요. 2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1, 5, 2 대입하면 4 이런 형태의 정보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 20에 마이너스 20이니까 마이너스 1 정보 두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제 최종 풀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x-1, x-2로 나눴을 때 몫이 생기겠고 나머지를 구하십시오. 2차로 나왔으니까 나머지 1차 ax 플러스 b 놓고 이 부분을 구해가면 되는 거죠. 이때 이제 나머지 정리 원리 0되는 숫자를 이제 대입해주면 되겠죠. f1 이렇게 쳐야 되게 되면 이제 a 더하기 b 이 결과가 마이너스 6이 되겠고 f2 구하게 되면 2a 더하기 b 이 부분이 마이너스 2 되는 내용. 빼기를 하게 되면 a는 그럼 어떻게 되죠? 4 이런 형태가 되겠고 a 값 4니까요. b 값은 마이너스 10 해서 나머지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4x 마이너스 10 우리가 구해가는 나머지가 되겠죠. 주어진 정보 역시 맨 처음에 있는 이 나다 이 정보도 나머지 정리 원리를 살짝 좀 변형시킨 형태의 표현인데 어쨌든 그런 부분 이용해서 당식을 좀 이렇게 효율적으로 써가는 부분을 생각해 가야 되겠고요. 나중에 나머지 구할 때도 정보들을 이제 원래 fx가 있으니까 정보들을 미리 이렇게 이제 필요한 부분들 구해서 나중에 이제 효율적으로 풀어가는 부분들 전체적으로 나머지 정리 원리 좀 생각해가면서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세변 길이가 ABC인 삼각형 ABC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가조건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인수분해 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A 3차, B도 3차, C는 2차네요. C에 대해 정리해야 되겠죠. C 제곱 들어간 부분들이 여기네요. 그러면 마이너스에 A 더하기 B 해서 C 제곱 처리해주면 되겠고 나머지 부분들은 뭐 A 제곱에 A 더하기 B 있는 부분들 그대로 쓰면 되겠고 그 다음에 B제곱 들어간 부분들은 또 B제곱을 공통 끄집어내면 A 더하기 B 이런 형태로 써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A 더하기 B 공통 처리해주고 이 부분을 먼저 쓸까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빼기 C제곱해서 0 이렇게 처리돼가는 내용. 두변 길이 합이 0이 될 수 없겠죠. 이 부분에서 나오는 거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입니다 라고 해서 직각삼각형을 떠올려 갈 수가 있겠습니다. C를 빗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 이렇게 처리되겠죠. A, B 이런 형태. 이때 이제 나 조건을 보게 되면 A하고 C하고 같습니까? B하고 C하고 같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죠. 빗변이 제일 긴 변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렇다면은 C 값이 이제 3B입니다라는 이런 관계가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 조건을 이용하면 2B 더하기 C 돼 있는데 이거 대입하면 이제 5B가 되겠죠. 이게 10입니다라고 해서 B 값이 2입니다라고 변 길이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변 길이 표시해주면 2가 되겠고 여긴 6이 되겠고 그럼 여기 A는 36 빼기 4에서 루트 이렇게 씌우면 되겠죠. 30이니까 16 곱하기 1에다 4루트입니다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삼각형 이제 넓이 구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분의 1에다가 4루트에다가 2 이렇게 곱하기 해가는 거니까 뭐 약분할 거 약분하고 나면 뭐 4루트 2입니다라고 해서 넓이들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죠? 역시 가장 첫 번째 인수분해가 풀이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직각삼각형 얻어져가는 부분들이 전체적인 문제풀이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가는 거니까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는 차수 낮은 문자에 대해서 정리한다라는 이 아이디어들을 정확하게 좀 잘 기억해가면서 풀이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만한 19번 논술형 세 번째 문제가 되겠고 영도고시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방정식 4차 방정식 주어져 있죠. 한 허근을 Z라고 했을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해 주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식은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죠. 뒤에 35가 있으니까 치환해서 풀어가야 되겠습니다. 주어진 식에는 똑같은 부분이 있으니까 x제곱 플러스 2x 요걸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되겠죠. t 이렇게 치환을 가급적 이제 크게 치환해 가겠습니다. t 그럼 이제 t 마이너스 2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35는 0 이렇게 처리해서 인수분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t 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5 처리하면 되겠고 t 마이너스 7 t 플러스 5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 가면 되겠죠. 그럼 이제 주어진 식을 이제 원상복귀해서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7에 마이너스 8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니까 플러스 4는 0 해서 인수분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뒤쪽 식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허근이 나오는 거죠. 허근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z가 복소수면 z 봐도 복소수가 되는 거니까 두근 합 마이너스 2 두근 곱 4 이런 형태. 그리고 주어진 식은 이제 잘 좀 생각해 보면 x 마이너스 2에다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 이렇게 되는 이런 특징이 있는 거죠. 그래서 x 세제곱은 이제 8 되는 이런 특징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신경 써가면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주어진 부분들 2분의 1에 z 바 곱하기 z인가요? z의 6제곱 그럼 2배의 z
주배 z 5제곱이면 5제곱, z 7제곱, 그 다음에 3배의 z 6제곱 이렇게 계산됐네요. 일단 이 앞쪽 식에서 우리가 곱하기 부분이 4니까 이거는 이제 그럼 이제 2분의 1 z 바 z에다가 z 5제곱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좀 4 처리해 가면 되겠죠. 그럼 이제 2가 돼서 이랑 또 연산이 이루어지게 되면 z 7제곱, 3z 6제곱, 그 다음에 4z 5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이건 이제 z 5제곱을 공통 끄집어내서 z 제곱에다가 여기는 3z 그 다음에 플러스 4 이런 모양을 이용해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식은 이 부분하고 또 서로 연관성이 있죠.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z 제곱에다가 2z 플러스 4에다가 또 더하기 z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이 부분들이 이제 0이니까 이 부분들은 또 z가 돼서 z 6제곱입니다라고 처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제곱이 8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니까 8의 제곱 형태로 풀어놓으니까 64로 계산해 갈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와, 이 인수분해, 그 다음에 식에 대한 변형, 그 다음에 이제 고차 방정식 해결, 복소수, 차수노 분해 해결, 아니, 다양한 형태로 좀 아름답게 좀 응용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 치환하는 부분들도 가급적이면 이렇게 눈에 보이는 부분들이 아니라 조금 더 공통적인 요소를 좀 크게 묶어서 인수분해 가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사실 좀 알아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2차식 만들어놨을 때 허근 간다는 부분들 빨리 판단해서 근과 계수의 관계라든지 주어진 특징이라든지 이런 걸 좀 만들어주면 좋겠고요. 이런 부분들을 때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특히 이제 이 앞에 부분들이 이렇게 좀 연계돼서 여기 이제 뒤에 부분 연결해서 4Z 5제곱 이렇게 간 이런 부분들도 이제 재미난 부분이 되겠고 공통 처리해서 주어진 2차 부분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풀어가는 뭐 다양한 과정들이 문제에 좀 담겨 있으니까 연습장에다 좀 충분히 메모해가면서 학습 진행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9번 영도고시 문제 마지막 문제. 상당히 좀 까탈스러운 요소가 담겨 있는데 제가 설명한 부분들 정확하게 잘 이해돼서 풀이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앞쪽에도 신경 써서 풀어야 될 문항들 몇몇 보였는데 역시 이번에 함께 또 연습해가면서 실력 쌓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영도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